질문 몇 번? 번 600. 682번 먼저 할게. 그럼 677을 먼저 할게요. 앞에 번호 먼저 합시다. 찾죠? 그 화풍으로 공격하지 말고. 아우 진짜. 목적 다 보이는 것 같아요. 677번 먼저 할게요. 77번. 다음 중에서 참인 명제를 보세요. 기억 R이면 Q이다. 이거는 R이 Q한테 포함이 되면 참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지. 근데 R은 보니까 이렇게 있고 Q가 이만큼 크긴 큰데 이만큼 뭐야? 삐져나온 부분 있지.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짓이라고 할 거야.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무슨 참인 것이 어떻게 참인 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 배웠던 거에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런 공식적으로 가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럼 니은도 갈게요. 니은은 P2고 Q 이면 P2다인데, 자 얘는 지르집합으로 만들면 P 교집합 Q죠. 이고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란 뜻이고, 그리고 동시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P가 되는 거고, 화살표랑 반대로 포함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현재 가정, 얘가 결혼. 괜찮아? 그럼 P 교집합 Q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맞습니까? 근데 그게 P 안에 포함되는 거 맞지? 이거 맞는 거. 자, 이렇게. 오케이? 이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물어보는 참고에서 이런 느낌일 거라는 얘기인 거야. 디귿 갈게요. 디귿. R이면 P 또는 Q래. 또는 합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R이 P 합집합 Q한테 포함이 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인데, P 합집합 Q면 이만큼이잖아, 그렇지? 요 안에 R 사올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맞습니다. 답은 니은. 오케이? 다음 682번 몇 번이었죠? 682번 다음은 P라는 절대값 x-1이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는 좀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1이 마이너스 a보다 거꾸로 작거나 같다. 그리고 x-1이 a보다는 그대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a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니? 네. q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이건 정리하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렇죠. 문제가 뭐 물어봤어? 이때 하자. 근데 이때 not P이면 Q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참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not P면 지금 선생님이 이건 얘들아 P거든? 오케이? 그럼 not P로 만드시면 돼. not P는 얘를 뭐 하면 돼?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부정하시면 x는 a 요거 이거 쓰자.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보다 커요. 맞니? 또는 뭐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면 되겠고 x는 a 플러스 1보다는 커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거 두 개를 합치시면요 x는 작아요. a 플러스 1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커요. 이 낮추예요. 낮피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읽었으면 낮피를 먼저 하고 푸는 게 훨씬 나아. 알겠니? 선생님 생각 없이 P랑 Q를 먼저 풀어본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보고 푸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뭐 하면 돼? 포함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려봅시다. 얘가 먼저 얘는 숫자로 돼 있는데 얘를 먼저 쓰자면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3까지 뭐 이게 Q.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얘한테 포함이 돼야 찾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요쯤에 있으면 되겠죠. 요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요쯤에 있으면 되겠네. 요렇게. 오케이? 논리적으로 참고해 찾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래서 요렇게가 낮피가 되면 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위치를 보니까는 칸역 소리 좀 지우고 씁시다. 처음 쓰기 삑사리 만났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마이너스 7보다는 뭐하는데 크거나 둘 다 구멍이 빵빵 뚫렸죠. 겹치더라도 같아지는데 같아지는 것까지 포함하기 안에 들어가니까 등어들어가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보니까 a 플러스 1은 3보다는 어떤데? 작으면 되는데 역시나 둘 다 구멍이 빵빵 뚫려있지?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고요. 요거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얘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려나?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을까? 이때 a의 무슨 값? 최대값? 최대값은 2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거만 써가지고 싫어 정신 차리라고. 커미션 자꾸 이슈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시험은 한 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최대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항상 연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되죠? 다음 몇 번. 697 유형 12번은 잘 모르겠어요. 697번 그럼 697로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상중은 제가 풀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P가 Q이기 위한 tip할게요. 충분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면 주어 화살을 쏘면 되는 거지.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라 돼 있어 뒤에. 그걸 둘을 합치시면 필요 충분 조건은 빼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요 말대로라면 P가 일단 Q한테 뭐 하면 돼? 포함이 돼야 된다 맞지? 그런데 뭐는 아니야 돼? P랑 Q랑 같은 건 안 돼요 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기억 보면 P라는 친구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근데 동시에 크다는 뜻이고요. Q는 AB 플러스 1이 A 플러스 B보다 크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 상태로 보면 안 되고요. 다 이양 한쪽 좀 할게요.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고 보셔야 되고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배운 부정 방정식입니다. 문자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지? 그리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A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B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한 번 더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1이랑 B 마이너스 1로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의미가 뭐야? 둘을 곱해서 0보다 크려면 A도 A-1도 0보다 커야 되겠죠. B-1도 0보다 큰 거 가능하지. 이거는 좀 바꾸면 어떤 얘기인 거야? A가 1보다 크고 동시에 B도 1보다 크면 된다. 그 다음에
A-1이 0 음수고 B-1도 음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A가 1보다 작고 B가 둘 다 1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오로지 뭐밖에 없어?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큰 거예요 라는 것만 있는 거고 Q는 당연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도 좋지만 됐어요? 어떤 것도 가능? A가 1보다 작고 B도 1보다 작은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럼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잖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포함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기억은 참인 거. 이런 식으로 뭐야? 문장이 꼭 참고지 찾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포함 관계를 찾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기하는 연습은 자꾸 할 거다. 써놓으시고 요거 근데 요거 좀 특이한 거 맞아요. 요거 좀 특이한 게 맞아서 여러분들 좀 잘 좀 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도 가보자. 얘는 절대값 얘는 P는 절대값 AB가 뭐 상관없지만 AB가 절대값 AB랑 같더래. 요 말은 해석을 하면 이게 절대값 빠져나오는데 자기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수라는 얘기야? 양수거나 뭐까지는 가능? 0까지는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말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음수는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 말은 그 해석 조금만 더 이따 합시다. Q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Q는 A도 양수, B도 양수. 얘는 곱해서 0보다 큰 게 나온 거잖아. 크거나 같은 게 나온 거잖아.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는 A도 양수, B도 양수 가능해요.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것도 가능해요. 거기다 더불어서 A가 0이고 B가 양수도 돼요. 왜냐면 0까지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데 B는 0이거든.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괜찮아? 근데 여기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A 양수, B 양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돼야 안 돼? 이렇게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되죠. 오케이? 근데 이런 표기 말고요. 이렇게 좀 적어볼까요?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얘는 거꾸로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거지. 그러면 거꾸로 P가 화살을 받게 되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참으면 화살 반대였다는 거 우리 이렇게 화살과 위치 관계로 해보자고 썼지. 괜찮은 거 맞아? 그럼 문제가 P는을 주어로 썼잖아요. 그렇지? 그럼 P를 주어로 썼는데 P가 화살을 받네? 맞아? 주어가 화살 받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서로 포함이 안 되는 아무 관계도 아니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닌데 얘는 포함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필요 조건이라고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D글도 가봅시다. 얘는 쓰면 이런 얘기죠.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한 번에 붙여 쓸 수 있어. 아니. 근데 얘는 A가 그냥 C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쟤처럼 A 다음에 B가 가운데 끼고 C가 뜰 수도 있어요. B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A, C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또 마음 먹으면 C가 여기 있어서 A, B일 수도 있다. B가 여기 붙어 있어서 A 다음에 C가 있을 수도 있겠네. 맞니? 그럼 어때?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지. 얘가 더 많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화살표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이게 참이니까 이렇게 참이에요. 이렇게 포함하니까 이거 화살 참이에요. 오케이? 그럼 주어가 화살을 쐈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맞는 것이 문제가 원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부터 시작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건 다 뭐야? 포함 관계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처럼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와중에 697번 같은 애들, 요 기억 니은 디귿 있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많이 봐주셔야 되긴 해요. 이 부등호들이 특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꼭 선생님처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애매하면 선생님처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또 여기까지 써보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딱 이제 없어? 나 그럼 저번에 유형 15번까지는 했지 그래도 705번 오케이 705번 자 P라는 M은 이렇게 되는 거고 Q라는 친구는 X는 A보다 작다. 705가 조그맣게 배치고 얘도 교과서에 꽤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R이라는 조건이 B부터 0까지라고 되어 있고 자 not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맞아? 그럼 주어가 화살을 받으면 되는 거죠.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바꿉시다. 우리는 글씨는 순서 화살이 가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줘요. 나 가끔 무슨 싶다 보면 너네들 이렇게 쓰면 되겠다. X가 있고 뭐 O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표기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알겠니? 읽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에서 더 불편해.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X가 O보다 작아 이렇게 쓰셔야 리딩이 잘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막 되는 데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정렬된 상태로 쓰시는 게 좋은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잘못된 표기는 아니죠. 근데 읽을 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아. 이제 우리가 다 통합해서 배웠기 때문에 화살 자체도 좀 보기 좋게 옮겨라.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래. 맞아? 충분 조건이면 주어가 화살 쏘는 거 맞아요? 여기 두 개가 다구나. 그럼 얘는 보기 좋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얘네 둘 보니까 지금 여기는 P가 있고 여기는 not P가 있네. 그지?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P를 모양 맞춥시다. P로 맞춥시다. P로. 그럼 얘를 뭐로 만들어? 얘를 다시 또 대우로 만들어. 대우는 원래 문제랑 참고해서 공유하니까. 오케이? 그럼 대우로 만들면 자리 바꾸면서 부정을 한 번씩 더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R이면 P다가 나오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최종적인 얘기. R이면 P이고 P이면 not Q이다. 이거 됐습니까? 뭐 이게 참고진 문제면 사실 이거 대우한 것도 쓰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야 A랑 B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얘나 얘를 찾아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굳이 뭐 대우까지 쓰지는 않을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어떤 유형 문제 그게 뭐 706번처럼 다음 중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도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얘 뭐 하나 더 써주는데 대우 하나만 딱 더 써주시면 이해하는 답이 다 나오더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형태별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더 해보시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이거. 이거 R이 P한테 포함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저기 그려놨으니까 써볼까요? R은 B부터 어디까지? 0까지. 여기가 R. 괜찮아?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어야 되고 2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얘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0이 있고 여기가 2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봐야겠지.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큰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둘 다 포함이잖아. 그치? 겹치는 것까지는 포함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야? 같은 것까지는 가는. 보기?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럼 여기 not Q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바꾸면 되겠지. 그리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P라는 건 아까 그렸으니 그냥 여기다 한 칸에다 갈까? 야 여기도 되겠다. 왜냐면 여기 P가 잘 살아있으니까. not Q는 A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얘를 포함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A가 어디쯤에 있어야 돼?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실수. 왜 아무 말 안 해주니?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쏘리. 그럼 A는 어디쯤에 있어야 돼?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래 얘네 둘을 P를 포함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여기쯤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Q의 열십팔이 낮추가 되는 거지. 그럼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데 작아도 좋고 둘 다 포함이니까 둘다 가능하겠군요. 자, 이때 문제가 뭘 물어보셨냐면 A-B의 최대를 물어봤는데 야 이거 두 개 뺀 거에 최대를 물어보려면 A는 뭐야? 당연히 앞에 있는 건 최대여야 할 거고 맞아? 그럼 뒤에 빼는 애는 어떨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겠지? 최소여야겠네. A의 최대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최소도 역시나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을 빼면 0. 질문자 해결 끝나요? 네, 7도 5번. 근데 얘는 조금 약간 내용가서 나왔고 교과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오는데 어쨌든 큰 틀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친구라는 거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과 네. 오늘 그럼 이제 다음 얘기 가볼게요. 자, 이제 증명 얘기예요. 유형 16번이고요. 증명인데 그냥 증명하라는 건 뭐 사실 보통 그렇게 증명이라는 것은 원래 어렵기는 한데 그냥 증명하는 게 불편한 케이스가 꽤나 많이 있어요. 특히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증명하기 좀 불편하냐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집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가 3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3을 제외한 모든 수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봐?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부터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니다 같은 애를 증명하기 좀 까다롭고요. 또 좀 까다로운 친구가 누구 있냐면 또는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또는이 왜 까다롭냐면 A 또는 B라는 친구가 얘네 둘 다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게 몇 번 정도 계산해야 돼? 3번 정도 계산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꼴랑 2개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C까지 해서 얘네 셋,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렇게 나오면 어때? 경우가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기 편하다 불편하다? 좀 불편해요. 꼭 뭐 걔네들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아니다나 또는 같은 문장이 있으면 증명하기 편하다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근데 걔네들을 부정하게 되면 아니다는 뭐가 돼? 맞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는 뭐가 돼? 아니 또는은 뭐가 돼? 그리고가 되겠지. 맞다랑 그리고 같은 경우는 증명하기 좀 더 뭐하다?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부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다? 대우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뭐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 대우 안에는 뭐도 있어? 자리를 바꾸는 것도 물론 있지만 부정을 달아주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그거야. 직접 증명이 불편하면 뭘 만들어주세요? 대우로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 되게 대표적인 게 7099번에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 근데 이게 박스 채우기이기 때문에 수렴 드릴게요. 알겠죠? 박스 채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아래 내가 직접 문장을 써야 되는 710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710번을 그냥 증명하는 요거 봤더니 불편한 게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혹시 뭔지 눈에 보이시는 분 있을까요? 불편한 거. 맞아. 적어도 한 개도 불편해요. 이게 또는 같은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얘 무리수, 얘 무리수. 얘 무리수 대 얘 무리수. 얘 유리수 대 얘 무리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근데 하나 또 있어요. 더 불편한 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불편한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생각하는 연습 좀 해라.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하고. 알겠어요? 이 시간 진짜 대충보다 너무 생각할 생각이 없어. 문장 안에 있는 걸 보라고. 무리수. 얘들아, 우리는 모든 무리수를 알지 못합니다. 무리수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상식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무리수는 전체의 일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유리수는 반대로 정확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유리수를 다 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유리수에는 정해져 있는 체계라는 게 있어. 괜찮아? 어떤 걸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기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 물론 이 안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네 둘 다 이제 뭐야? 자연수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플러스 이거 양수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서라는 조건,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지명 하나 더 할 때 할 거라서 여기서 그냥 가볍게 기본적으로 무슨 꼬라지라는 게 중요하다? 정수분의 정수꼬라지라는 거.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정수분의 정수꼬라지라는 거. 유리수는 이 형태 외에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뭐 유리수를 다 안다고 모든 유리수를 다 외우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유리수는 고정된 형태가 있으나 무리수는 고정된 형태가 없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리수 뭐가 있어요? 맞아. 파이. 또 하나 더 있잖아. 예, 걔들은 완전 체계가 다른 무리수야. 오케이? 파이는 원줄로서 나온 거고 루트 2는 제곱근으로서 나오는 건데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2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세제곱근은 세 번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니까 또 체계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종류가 어떻다는 거 되게 많아. 그리고 니들이 안 배운 것 중에 로그라는 무리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과들은 배우는데 익스포넨셜이라는 새로운 무리수가 있습니다. 파이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똑같은 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리수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얘기인 거야. 형태가 어떻다? 너무 다양하다. 외계인 같은 거야. 일종의 무리수는. 오케이? 근데 유리수는 약간 지구인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생기면 유리수하고 단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지구인인지 아닌지 안다는 얘기인 거야. 왜 불안해요, 왜? 시원아, 왜 불안해, 니 방금? 설마, 아니, 선생님 의심하진 않았어요, 아직. 너가 유일하게 뭐 지구인이니 외계인이니 하는데, 눈을 봤더니 갑자기, 아직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들키지 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그 적어도 되게 불편한 거고 모두 불편해. 무리수.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든다? 대우로 만든다. 대우로 만들면 x랑 y 적어도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어떤이랑 되게 비슷해. 또는도 되고 어떤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x랑 y 부정을 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돼? 모두가 되겠지. 모두 유리수라면 괜찮습니까? x 플러스 y도 무슨 수예요? 유리수예요 하고 되는 거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x를 뭐라고 할 거냐? x를 모르는 건 없는데 문제집에 맞춰 해드릴게요. 네. 문제집은 뭐 이렇게 하죠. a분의 b y는 c분의 d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는 a랑 b랑 c랑 d는 모두 정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수의 기본 형태는 뭐야? 정수분의 정수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c도 0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걔네들을 더하면 그럼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하면은 AC로 통분하면 되는 거고. 그럼 통분하는 거에서 얘는 BC가 될 거고. 얘는 통분하는 과정에서 AD가 되겠네. 둘 더하라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무슨 수? 정수. 정수랑 정수랑 곱했으니까 정수. 정수랑 정수랑 곱했으니까 정수. 맞아? 더해도 정수. 괜찮니?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가 유지가 됐네. 그지? 그래서 무슨 수예요? 유리수예요 하고 이제 대우가 참이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 그래서 대우 명제가 모임 참이다. 그에 따라서 원래 명제 본 명제도 원래 문제 있는 명제 얘기하는 겁니다. 본 명제도 참이 돼요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교재는 본 명제를 주어진 명제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위에 박스 채우기 709번 같은 경우는 요건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거지로 박스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가나 이렇게 채울 수 있는데 채우긴 했는데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꼭
꼭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내가 숙제를 만약에 두 개를 줬어. 내가 709를 풀고 너네들 710을 해오라고 하면 안 할 거잖아. 그치? 안 한다기보다는 못해요 하고 배째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710은 내가 해줬다. 대신에 709는 한번 해봐라. 알겠니? 근데 709번 다시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709번 같은 경우는 그 박스를 채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해가 안 가도 박스를 채우면 사실 절반 이상은 성공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박스 채우는 데 좀 전념해서 오시고요. 711번도 교과서로 쓰시고 이것도 너무 잘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얘도 박스를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아래 그 712번을 해볼게요. 712번 선생님이랑 합시다. 알겠죠? 맨 땅에다 쓰는 거는 나랑 하고 박스 채우는 건 니네 숙제를 해봐. 알겠지? 나 지우는 동안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읽기 전에 규율법 설명 좀 간단히 드릴게요. 필기 규율법이라는 거 원래 메커니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불편한 애들을 당연히 규율법이라는 약간의 틀어진 방식이라고 해도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됐어요? 규율법은 어떻게 쓰냐? 일단 첫 번째는 결론을 부정해요. 아까 대우랑은 다른 게 자리를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을 부정한 상태에서 2단계 증명을 해요. 증명을 쫙 진행을 해요. 증명 쫙 진행해요. 근데 그랬더니 모순이 나타납니다. 이 모순이라는 건 증명이 됐다 안 됐다. 증명 불가 혹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 등장인 거야. 모순 등장한다는 게. 오케이? 그러면 증명인데 모순이 나왔다는 건 이 결론을 부정했더니 잘못됐다는 뜻이지. 그럼 결론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뭐야? 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기본 그 스토리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은 뭔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이시연이 외계인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어. 이시연이 외계인이다 증명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계인은요,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외계인은 어떤 게 떠올라? 이시연은 내가 어느 쪽 외계인인 것 같아? 아무거나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수성. 수성. 별을 예로 든 건가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마블에 있는 그 주성에 달린 그 외계인 같아요라든가 뭐 이러니까 ET 같아요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약간 ET 같아요? 네. 손가락 빛나고 이러나?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마블에 있는 이런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정말 수성사는 외계인일 수도 있고, 그지? 외계인은 어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종류 외계인인지 찾기가 좀 힘든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증명이 돼, 안 돼? 그냥 안 돼. 애매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 이게 직접 증명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럼 결론을 부정해서 이시연이 인간이라는 증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1단계 결론을 부정하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증명을 막 했어요. 왜냐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알잖아. 이렇게 돼야 인간이라는 우리는 인지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인간이면 있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뭐라고 꼭 짓지는 않았어요. 됐니? 인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게 이시연한테 발견이 됐어. 그 말은 시연이가 인간이라는데 뭐가 발생한 겁니까? 모순이 발생을 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시연이 인간이라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시연이 인간이라는 툴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이 바깥쪽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이 바깥쪽에 계신 분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본다는 거야? 외계인이라고 본다. 이렇게 증명한 걸 뭐라고? 마음이 평화가 생기셨네요. 아까랑 좀 다르게.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 마음 편해진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걸 증명할 때는 근데 문제가 그럼 하나 있어. 만약에 인간이 아닌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좀 과학이 더 발전해서
지구계 인간이 있고 그럼 얘 말대로 뭐 수성계 인간이 같이 짜 있는 거야. 인간의 종류가 좀 많아. 그리고 그거 외에 나머지가 이제 지구인인 거야. 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능을 가진 뭐 인류라고 문명 있는 팀들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 벌레나 막 동물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는 좀 헷갈리니까. 알겠어? 심플하게 자 세상에는 사람 인간 아니면 외계인밖에 없는 이런 상태면 이런 증명인 거야. 가능한 거. 왜냐면 인간인 줄 알았더니 인간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외계인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면 이 귀류법은 못 씁니다. 인간 A가 있고 인간 B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아니면 외계인인 거야. 그럼 내가 인간 A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모순이 생겼다 치자 이거지. 그럼 뭐일 수도 있어? 인간 B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귀류법을 쓴다 못 쓴다? 이럴 때는 못 써요. 결정돼 있을 때. 얘가 A가 아니면 B인 거. 맞아? B가 아니면 A가 되는 거. 이런 애들이지. 이런 케이스들만 증명이 대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귀류법의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보자면 루트이가 이 교재 없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쓸 때 있으면 좀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증명이라서 루트이가 무리수 다라는 걸 증명을 해달래. 루트이가 무리수인 걸 증명을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리수는 종류가 어떻다? 너무나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계열 무리수인지는 물론 우리는 알긴 하지만 증명을 하는 데서는 애매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거야. 무리수는 일종의 외계인 같은 거, 유리수는 일종의 인간 같은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증명에 편해 불편해? 불편하니까 이걸 증명할 때 결론을 보자마자 이거야. 아 그럼 루트이가 뭐라고 생각하고 증명을 해보자. 유리수다 라고 증명을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유리수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n분의 m 이라는 꼴로 많이 표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n과 m이 중요한 건 m과 n은 서로 소인 그리고 지금 루트 앞이 플러스죠. 양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아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자연수분의 자연수 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정수라고 하면서 약간 정수였잖아요. 자연수와 정수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죠. 뭐야? 그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호를 무슨 수로 고정한 거야? 플러스로 고정한 거야. 헷갈릴까 봐.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정수 썼을 때 단점은 뭐냐면 분모가 뭐가 아닌 걸 확인해야 돼. 0이 아닌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자연수라고 하면 분모가 0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장점도 있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사실 다 똑같은 얘기긴 해요. 자, 그럼 루트 1을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m분의 m이라 치자 이건 거야. 역시나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전제 하에. 그럼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2는 n제곱분의 m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좀 더 정리하면 m제곱은 그러면 2배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 야, 그러면 m제곱이 뭐의 배수인 거야? m제곱은 2의 배수인 거 인정? 그럼 얘들아 m제곱이 2의 배수면 m도 뭐의 배수여야 돼? 아니야. 예를 들어 너네들 물어볼게. 그 3은 홀수잖아. 그럼 제곱해도 홀수 아니야? 그럼 제곱했을 때 2의 배수라는 건 m도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m도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얘는 똑같은 수 두 개를 곱하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아니면 됐어요? 제곱을 해도 2의 배수가 절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괜찮아? 그럼 선생님이 m을 뭐라고 써도 돼? m을 2k라고 여기 잠깐 써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 그러면 4k 제곱은 2n 제곱이 되는 거니까 n 제곱이 이번에는 2k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n 제곱은 역시나 2의 배수네. 그럼 n도 뭐의 배수인 거야? n도 2의 배수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 아까 말했지만 n이랑 m은 서로 뭐야? 서로 소인 관계잖아. 근데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인데 이게 서로 소야? 아니지.
이게 뭐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실수 체계 안에서 이것도 내가 그때 수체계를 해준 이유야. 실수라는 체계 안에서 유리수라는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남아있는 집단은 다 무슨 수다? 무리수다. 이건 상식이야. 실수가 아니면 다 허수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유리수가 아니라며. 루트 2너 여기 사는 애가 아니야. 됐어? 그럼 얘는 어디 살아야 돼? 여기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명제가 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귀율고. 이해하셨어요? 둘 다 대우를 이용하는 거나 얘를 이용하는 거랑 다 마찬가지인 게 직접 증명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럴 때 틀어서 부정이라는 걸 여기서 틀어서 증명하는 형태라는 거. 오케이? 근데 대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직접 증명을 하려면 어려운 건 맞는데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 대우는. 왜냐면 우리는 원래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 거 증명 열심히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 기류의 원리는 좀 간단하게는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할 때 편하게 편해요. 참고로 내신 시험 준비하시는 기준으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조해서 하긴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아까 하기로 했던 712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 이거 지우는 동안 712번 한번 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한번 해볼까요? 712번. 근데 약간 좀 힘 빠질 수도 있어. 질문 들으면 얘는. 그래서 아까 말한 711번 요거 집에서 잘 좀 박스 채워오시고 역시 이 항은 호응을 보세요. 괜찮아요. 알겠니? 설명도 다 해드릴 거야. 근데 최소한 뭐는 찾아봐라. 박스 안에 내용은 뭔지 찾아봐라. 위아래 문장만 읽으면서 풀면 나와요. 알겠니? 이게 박스 채우기의 장점인데 문제 박스에 있는 거 옆에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거랑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있죠? 아래까지 다 생각해서 찾다 보면 보여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뭐 질문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네.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무리수인 걸 증명을 하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리수라는 건 증명하기가 편해 불편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유리수 다로 증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 유리수 하나를 문제 맞춰서 하겠습니다. 얘는 A, B는 무리수인데 B. 괜찮아? 더했더니 유리수가 나와서 K는 유리수인 거고 K는 유리수. 그러면 B라는 친구는 K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잖아. 맞아? 유리수 대개 유리수는 뭐가 나와야 돼? 유리수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확실할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무리수도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리수 빼기 무리수는 얘들아 당연히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유리수일 수도 있어. 영 같은 요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부정해서 적용하는 거야. 여기가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K-A가 유리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모순 발생한 거 있죠? 오케이? B가 무리수라고 했는데 위에서 B는 무리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B가 유리수 나왔으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 틀려요. 얘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한 건 유리수가 아니에요. 괜찮아?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남은 숫자는 뭐밖에 안 남는다고? 무리수밖에 안 남는다고 했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하고 나옵니다. 되게 싱겁죠? 알아요. 싱거운데 막상 허업할만한 사람은 어려워서 내가 해드리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좀 더 접근할 거는 뭐야? 박스 채우기가 좀 더 많이 접근하게 될 거니까 뭐 박스 채우기 좀 더 신경을 쓰자. 이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네. 조금 쉬었다가 오늘 절대부등식 진도 마무리하고요. 금요일은 우리 교재 정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교재 질문 받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하는 시간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하고
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아, 네. 애기 쌀에 근데 진짜 토요일 날 너무 아팠어요. 어디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몰라요. 좀 야, 근데 너 시험 뭐 따로 준비했어? 네. 아, 알아? 그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밥은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딱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거든요. 와 근데 아 진짜 뭐 과당 좀 보태면은 막 음식이 좀 역겨워 보이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수준이야. 진짜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고기 구워주셔가지고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아 막 기름 써오는 거 같고 고기도 약간 좀 이상한 살좀 뜯어먹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실제로 근데 서러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서러웠어요 진짜. 근데 진짜 서러웠어요. 아파가지고 그냥 건강하지 못해 지금.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못 먹었다는 얘기야? 못 먹었어요. 아, 왜 못 먹었어? 엄마 기껏 고기 구워주셨는데? 네. 효자네, 효자. 불속성 효자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특히 열이 나면 미각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나. 밥 먹기 싫었어요. 그냥 밥 먹기 싫어서. 네. 필기할 때 절대 분식이야. 절대 분식. 뭐 얘는 항등식이랑 비슷한 겁니다. I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이 부등식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크냐 작냐를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 같은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거는 대소를 비교하는,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대소 비교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둘을 빼는 겁니다. 됐어요? 둘을 뺐는데 양수가 나오면 A가 더 큰 거겠죠? 0이 나오면 둘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 A가 B보다 더 작은 거야. 인정? 오케이. 여러분들 크기 비교해주세요 라고 하면 둘을 빼시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저는 그냥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아는데요. 자꾸 말씀드리면 그런 거 시험에 나올까요? 2가 큰가요? 10이 큰가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요상방통하게 생긴 게 여러분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밝혀야 될 거기 때문에 누가 큰지 작은지 밝혀야 될 거기 때문에 둘을 모았다 빼는 걸로 우리 생각을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특수기호들 때문에 빼는 게 불편할 때가 또 있어요. 뭐 루트가 있다던가 뭐 절대값이 좀 제한적으로 걸려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기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제곱해서 빼는 건 막 하면 안 되고요. 요건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요거는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 진행을 합니다. 됐어요? 근데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얘도 양수가 나오면 역시나 A가 더 큰 거고요. 0이 나오면 같은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A가 더 작은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나오는 건 지금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요즘 교과 과정에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수 같은 거 하실 때는 조금 사용되기도 하니까 그냥 상식처럼 알아봅시다. 여기는 얘네 둘을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지금 단어는 얘네 둘을 제일 많이 쓸 거고 세 번째는 둘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 또한 A랑 B가 모두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좀 특이하게 1보다 크다. 그러면 A가 더 큰 거예요. 남은 게 1보다 더 크면 A가 더 큰 거. 괜찮아?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A랑 B랑 같은 거. 괜찮아? 그 다음에 1보다 못한 게 나오면 작은 결과물이 나오면 A가 더 작은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 공통 수학 2에서는 다 빼는 법 위주로 거의 90% 풀려요. 알겠니? 10%는 뭐 너무 이상한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13번 보겠습니다. 713번 말고 713번 하자. 713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야, x도 2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은데 a는 x, y 플러스 4래고 b는 2배 x 플러스 y래.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설프게 똑똑하는지 이런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좀 허점이 좀 있기는 하네요. 얘는 아니다. 허점 없어. 어설프게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 x도 2보다 크거나 같고요 y도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랑 y를 곱한 거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다 4를 더했으니까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밑에는 x랑 y랑 더하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거기다 2배 했으면 얘도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둘 다 8보다 크거나 같아.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보고 a가 큰지 b가 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겠어? 그럼 뭐 한다고? 그렇죠. 빼자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 막 배웠으니까 하면 안 되고 이런 대소문이 앞으로 나오면 둘을 빼야 될 가능성 거의 90%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니들이 한눈에 보아도 큰 애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알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둘을 빼보자. A랑 B를 빼는데 그러면 아주 요상방통한 식이 나와요.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 부정방정식 풀듯이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문자 2개짜리 방정식 한번 해봤었죠. 뭐 그게 또 아니라면 최소한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해보시면 돼요. 인수분해. 오케이? 나는 항이 4개짜리니까 그냥 2개씩 묶어보려고. 이렇게 2개를 묶으면 x로 묶으면 y-2고요. 얘도 -2로 묶으면 또 y-2가 또 나와요. 그죠? 맞죠? 그럼 또 y-1로 묶으면 x-2가 나오면서 y-2가 나와요. 역시나 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야? 둘을 뺐을 때 얘가 5인지 7인지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2보다 뭐가 크거나 같대잖아. 그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네.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요? 그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 문제 조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인정? 그럼 빼는데 얘랑 빼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하고 대답하시면 끝나요. 인정?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716번은) 716번 보시면 얘도 지금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전체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려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뭐 한다? 둘을 빼보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지금 박스 내용 좀 쓱 읽어보시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겠다. 이걸 증명을 등식처럼 생각해서 얘를 막 이항하고 뭐하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부등식 증명은 그렇게 하면은 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알겠니? 그래서 조금 배운 대로 대소분계 비교를 할 거야. 둘을 빼긴 뺄 건데 그냥 빼면 어떤 문제가 생겨? 루트 때문에 계산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둘을 뭐해서 뺀다? 제곱해서 빼자. 둘을 제곱하면 앞에는 a 플러스 b에다가 2배 루트 ab가 있을 거고 여기는 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맞아? 그 둘을 빼고 나면 2배 루트 ab만 남는 거지.
그래서 근데 보면 A랑 B랑 다 0보다 커나 같다고 했으니까 2루트 AB도 0보다 커나 같겠네. 따라서 얘가 얘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아요? 당첨. 오케이? 근데 이게 딱 어디까지 얘기냐면 네, 이게 딱 뭐 성립 폐허까지 얘기고 그 아래 보시면 이때 뭐라는 말이 나왔어? 나가 문제야. 근데 아마 채우면 나가 제일 어려울 텐데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호는이라고 돼 있죠. 쓰고 와. 일단 쓰고 와. 가에는 얘 쓰면 되겠네요, 이게. 그죠? 우리가 가. 그래서 뭐 쭉 읽어보면 뭐 맞아요라는 얘기인 거야. 얘네들 다 여기다 커나 같으니까 이거 커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 됐습니까? 선생님 이걸 굳이 또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이거든. 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등식 증명이라는 걸 하는데 등호가 있는 부등호 기호 있잖아, 그렇지? 얘를 증명할 때는 요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호를 하나로 줄여서 쓴 거거든. 얘가 성립할 때를 항상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x가 2보다 커요라고 하면 x의 최소값은 얼마? 아니 아직도 3이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야? 아니 2.5가 더 작잖아. 저 연출 안 했구나. 그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는 최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수라는 조건을 주거나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으면 최소가 3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최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 만약에 등호를 쓰면 최소는 얼마야? 2지. 그 2가 x가 2라는 뜻이잖아. 등호일 때가 최소일 때인 거거든. 오케이? 그럼 최소일 때가 어떤 이유로 최소가 되는지 설명하세요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 과정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때를 항상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둘이 같다는 얘기인 거고, 맞아? 둘이 같은 데 뺐을 때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뭐가 될 때? 이 루트 AB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둘을 뺀 거잖아. 0이면 둘이 같은 거 맞지? 등호는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하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A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2루트 AB가 0이 된다는 건 AB가 0일 때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A랑 B랑 분수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또는 뭐가 0이 돼? B가 0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때 등호는 A는 0 또는 나에는 뭘 넣으시면 되는 거야? B는 0을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임준 되게 착해. 나 같으면 거기에 A는 0부터 박스를 채웠을 거야. 오케이? 요런 것까지 꼭 확인. 오케이? 다른 건 아닌데 이 등호 있는 증명, 등호 있는 부등호 증명할 때는 등호 성립할 때를 꼭 체크해야 돼. 됐죠? 지우고 두 번째 얘기할 때 이제 절대부등식 여기라식 절대부등식이 절대로 안 들어간 거거든. 이제 절대부등식은 두 번째 절대부등식 증명을 할 때는 네네네. 사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지만 공통수학투에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걸 활용해서 증명하냐면 잠깐만 우리 가족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외계인? 너 어느 면에서 자꾸 찾을까 하면서 보면 자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어떻다라는 성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거기 뭘로 하지? 네 거기 기억 잠깐 아니 718번에 니은을 잠깐 볼게요. 니은 얘랑 그 전개한 거 쓸게요. 이거 쓸게 B 4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얘가 크니 물어보는 거거든. 그리고 절대분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오케이? 그 둘을 빼는데 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 제곱이 이렇게 나와. 아니? 그럼 예쁘게 얘는 a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라는 거 맞아? 그럼 a랑 b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얘는 항상 0보다 어떤 애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애가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말한 대로 a제곱 더하기 5b제곱이라는 친구는 b 곱하기 4a 플러스 b보다는 항상 뭐야? 크거나 같아요가 증명이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니까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표로 절대 무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뭐 사실 여기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사만 하나로 해보자면 여기도 등호라는 친구가 있지.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줄 알아야겠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라는 건 둘이 같을 때지. 둘이 같을 때는 둘을 뺀 얘가 얼마가 될 때? 0 될 때 차지하는 거지. 그럼 얘가 0일 때 차지하는 거네. 얘가 0이려면 a랑 e-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단 등호는 a가 뭐랑 같을 때 2b랑 같을 때 성립해요 라는 얘기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정? 이렇게 뭐야?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된다는 걸 증명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로 증명을 한다. 오케이? 쉽습니까? 네. 자, 그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으로 이제 뭘 배우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배울 거야. 지운다.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라고 써. 산술기하고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를 2로 나누면 이걸 우리는 산술적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산술적 평균. 그 다음에 둘을 곱해서 루트로 나눈 걸 기하적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가 왜 기하적 평균인지는 사실은 안 할 거예요. 고등과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해주시는 분들 있어서 그럼 잘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해서 안 하고 항상 얘가 얘보다 뭐야? 크거나 같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야? 증명하고 싶어. 그럼 말씀드렸지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하라고? 빼요. 알겠어? 우리 빼서 증명할 거야. 취향상 제곱해서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 제곱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를 2로 나누는 거랑 루트 ab랑 뺄 거야. 그러면 2배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ab를 이렇게 빼내가 나오겠지? 앉으세요. 앉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a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는 루트 a를 제곱한 거로 봐도 되겠네. b는 루트 b를 제곱한 거로 봐도 되겠네. 맞습니까? 요거 완전 제곱식이죠? 2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전체 제곱한 거로 봐도 되잖아. 그래서 얘가 제곱했으니까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항상. 오케이? 그래서 절대적인 부등식이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등호가 있는 거 증명할 때는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도 하라고 했지. 이게 등호 성립한다는 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0이 되려면 루트 a랑 루트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 뒤에다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인데 그때는 a랑 b가 뭐할 때?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요 말이 추가가 되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증명하는 거고 이것도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깡 증명이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옵니다. 되게 자주 써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이거 자체가 절대 분식인 건 맞는데 쓸 때 좀 불편해. 뭐 불편하면 분모가 있어서 좀 불편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쓰이게 되는 애는 보통 양면의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항상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로 활용해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주적 산술 기하식입니다. 똑같은 애인데 2를 양면에 곱한 것 뿐인 거야. 자, 여기서 조건은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문제 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의 사용법. 사용법인데 이건 식의 구조를 보셔야 되거든. 얘는 합한 거죠. 여러분들 식 외울 때 A 더하기 B라고 외우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합한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는 뭐 한 거야? 곱한 거죠. 산술기하는 합과 곱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내가 언제 써야 될지가 눈에 확 보인다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산술기에 사용하는 방법은 합이 주어질 때. 합이 주어진다는 건 합한 값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그때 뭐에? 곱의 최대나 최소를 물어봤다. 산술기에 써야지. 오케이?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은 거. 얘가 만약에 5다. 그럼 우리 루트 AB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 또 두 번째는 뭘 주고? 곱이 주어질 때. 곱을 먼저 준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때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사실은 초반에는 이 둘 다 잘 나와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2번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곱을 준다는 건 사실 어떤 걸로 주는 경우가 많냐면 이런 진짜 곱한 걸 주기도 해요. AB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X랑 X분의 4랑 더한 거라고 물어봤다 치자 이거야. 이게 합이잖아, 합. 맞니? 근데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 4지? 곱하면 상수가 돼버리지. 이런 구조도 우리는 뭘 줬다라고 해석해? 곱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곱한 거 줬으니까 더한 거 최대 최소 구해봐. 이런 문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자주 등장합니다. 곱을 주는 게. 됐죠? 됐어? 한번 해봅시다. 719번 2a 플러스 3b가 12고요. 이때 a, b의 최대랑 최대 뒤에 있는 얘기 조금 이따 해결합시다. 오케이? 야, 구조 딱 보이죠? 더한 거 좋지. 얘는 곱한 거지. 곱한 거 물어봤지? 그럼 이거 산술기가 써야겠네.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 쓰는지 판단해야 돼요. 자, 산술기 합평균 식은 이거 이렇게 외우지. 이건 합한 거, 얘는 곱한 거. 오케이? 그래서 식은 합한 거 위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 어떻게 쓰냐 잘 봐. 우리는 2a랑 3b 더한 거는 그 하나 같아요. 괜찮아? 2배 루트 얘를 더했잖아. 여기 뭐 한 거 쓰면 돼? 그리고 곱한 거 써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6a 되는 건가요? 인정? 중요하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산술기하가 진짜 생각보다 쓰기 어려운 식이에요. 처음에는 잘 배우지 않으면.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가 얼마나 알고 있어? 얘가 12라며. 예쁘게 좀 정리하면 2배 루트 6ab라는 친구는 12라는 얘기인 거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루트 6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6ab는 그러면 3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ab라는 애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인정? 자, 근데 문제님이 그때 뭘 구하래? 그때 A와 B의 값도 구하라는 거지. 그때, 또 그렇죠. 그때라는 건 최대가 될 때. 오케이? 최대가 될 때라는 건 얘가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필기하실 건 뭐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왜 중요하냐? 등호가 성립할 때가 문제가 말하는 최대가 되거나 혹은 최소가 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가 될 때라는 건 여러분 체크하세요. 등호 성립할 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단계랑 같다고 외우지 마세요. 얘네들이 뭐 할 때? 위치로 하세요. 얘네 둘이 같을 때야. 오케이? 맞아요? 그럼 일로 와볼게요.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다가 단 등호는 2A랑 3B랑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 무기랄 건 어떤 조건이죠? 2a 플러스 3b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12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2a 대신에 3b를 여기다 3b 대신에 2a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4a는 12네. a는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얘기인 거고. a가 3이면 b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추가 타이틀은 이걸로 물어보고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찾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놓을 거야. 그러다가 안 물어보면 감사, 물어보면 난 알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인성? 네. 넘어가서요. 몇 분이야 몇 분? 아 시간 있잖아 좀. 40분. 자 723번입니다. (723번) 보시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있기는 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요거 따로 최소값 구하고 요거 따로 최소값 구해서 곱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는 사실 지금 하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보고, 요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맞춰져 있다. 전개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알겠니? 전개를 못하는 경우에는 안 하고 풀 수 있기는 할 텐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전개를 하시는 게 유전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xy 플러스 1 플러스 16 플러스 xy분의 4 이렇게 나와요. 됐니? 좀 예쁘게 정리하면 4xy 더하기 xy분의 4 더하기 17인데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고정된 상수야. 상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나 최소에 영향을 안 줘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누가 최대일 때를, 누가 최소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얘가 최소일 때만 찾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더한 걸 물어봤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산술계를 못 쓰잖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 곱하면 얼마일까요? 이 곱하면 이게 눈에 보여요. 곱하면 16 맞아? 이 곱한 걸 주는 거라고. 곱은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곱하면 얼마? 다시 얘기했지만 16인지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곱을 주고 뭐한 걸 물어본 거야? 합한 걸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산술계식은 어떻게 쓴다? 합한 거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괜찮아? 2배 루트까지 외우시고요. 여기를 막 A, B로 외우지 말고, 오케이? 얘랑 얘랑 뭐 하는 거? 곱한 거 하고 그런 얘기야. 곱하면 얼마야? 16이잖아. 그럼 이거 좀 정리하면 얼마야? 8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 자체는 얼마인 거야? 8인 거고. 그러면 얘까지 최소가 얼마야? 8이고 여기다 17을 더했네. 최종적으로는 그럼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 근데 문제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안 물어봤는데 뭘 물어볼 수 있다? 여기 XY가 뭐야 그때? 하고 물어볼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언제 성립? 뭐가 성립할 때 확인해라? 단 등호가 성립할 때 확인해라. 그래서 단 등호는 4xy랑 xy분의 4랑 이렇게 외워. 위치로 얘랑 얘랑 같을 때라. 괜찮아? 위치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얘랑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 그 말은 양변에다가 4xy를 곱해주시면 4xy의 전체 제곱은 4, xy의 제곱은 1. 그러면 x랑 y랑 곱하는 게 풀마 1일 때인데, 맞아? 거기 보시면은 x랑 y가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xy가 뭐라고 할 때 하는데 1일 때가 최소가 나와요.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하나 빨리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거기 727번 빨리 해야 돼. 그리고 727번 위에다가 또 교과서라고 쓸까요? 교과서 727번 위도 교과서. 야, 이거 더한 거 주고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얘는 곱한다고 뭐가 생겨요? 이걸 내가 그냥 산술평균 계약표에 넣어버리면 2배 루트 안에 이상한 게 생기잖아. x 플러스 y분의 4x가 생기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술계가 쓰려면 최소한 곱한 게 어떻게 얼마가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 오케이? 곱한 게 뭐가 되도록 숫자가 되도록. 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분모가 뭐야? x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도 뭘로 만들어? x 플러스 1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4가 되지.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지? 1을 넣었으면 그만큼 빼주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i의 최소만 찾으면 되겠네. 오케이? 산술기하는 뭘 기준으로 쓴다? 더한 거 기준으로 쓴다. 2배 루트. 여기서 그렇게 말할 때 얘랑 얘랑 곱한 거 넣으면 되지. 얼마 들어가? 4 들어가.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인 거야? 4가 된다. 아, 여기까지 최소값이 4니까 전체 최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보시면 또 그때 무슨 값까지 물어봤어? x값 물어봤지? 그때다 줄쳐. 그때라는 건 당연히 최소가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최소일 때는 뭐가 성립할 때인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등호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뭐 할 때라고 했어? 둘이 같을 때라고 했지. 맞아? 그래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은 4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럼 양변에다가 x 플러스를 곱해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4일 때 성립합니다. 이 말은 x 플러스 1이 2거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x는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3일 때인데 문제가 저 조건을 줬어요. x가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1이 다 돼. 필기 잘 해주시고요. 이건 훈련하시면 금방 다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연습 좀 많이 해서 봅시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